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주 52시간제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문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어제 주 52시간제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서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자고 제안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역 경제계와 경영계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변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자 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정책, 이 노동계의 반발과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에 이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사고 소식 있습니다. 군위분기점 부근 140km 지점 1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했고 경찰이 수신호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2차로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 나들목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막힘없이 이동합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은 청통화촌 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시원하게 통과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원내거리 방향 범원내거리 신호 2번에 지나고 원대로 북구청내거리에서 오봉오거리 방향 서행 흐름 보입니다. 상호로 진천내거리에서 진천남내거리 쪽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성로 달성내거리에서 동산내거리 방향 살펴보면 동산내거리 신호 2번 생각하셔야겠고요. 명덕로 계명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공평로 살펴보면 공평내거리에서 봉산6거리 방향은 삼덕성당 맞은편 가장자리 차로에 레미콘 차량 동원해서 공사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흐린 가운데 낮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과 남서 내륙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다가 낮부터 밤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적설량은 1에서 3cm 예상됩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에서 10도 예상되고 지역별로는 김천 6도, 대구 울진 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3.2도, 습도는 7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천 기자님 오늘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이 산업단지 지붕 및 유일부지에 대해서 최대 3조 원을 투자해서 이 태양광 1.5기가와트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후 도심 산단을 둘러본 이후에 이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 정비와 또 친환경 탄소 중립 도시 구현을 위해 이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사업을 구상하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하나자산운용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이 3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하고 LG일렉트릭, 하나시스템 등 여러 가지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전력 중개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현장을 시공하는 협력사는 100% 대구 지역 업체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구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5만 톤 정도를 감축할 수 있을 예정이고 예. 또 태양광 보급률 역시 이 대구가 전국 1위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또 내년부터 이어지는 사업으로 2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또 지역 시공업체들은 매출 1조 원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내년부터 진행될 이 태양광 설치 사업 어떻게 진행될지 시민들께서도 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심의 이 노후 산단의 지붕을 이제 태양광 사업으로 이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각 구군청이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 기업 관광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5개에서 10개의 품목 선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북구청은 10일 북구에서 생산되는 특색 있는 18개 상품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후보군으로 정하고 최종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후보군에는 김병현 군장의 죽군과 나전칠기 보석함, 연암 서당골의 연비루와 연비참, 북구의 캐릭터인 부키를 활용한 굿즈 등 11개의 관광 상품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구 소재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지역 마을 자활 사회적 기업의 상품도 선정됐습니다. 각 구마다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성구청은 쌀과 포도즙, 커피 드립백과 고급떡 세트 등을 답례품 예비 후보군에 올렸습니다. 또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수성구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관광기념품과 진박골 야영장 이용권 등을 추가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답례 품목과 공급업체가 선정됩니다. 이외에 달서구청은 오는 16일까지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신청을 받고 다음 주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또 중구청은 20일까지 업체 모집에 들어갔는데요. 10개 정도의 제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중구청 안팎에서는 양령시 한방 제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구청도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아 5개 이내에서 답례품 업체 및 제품을 선정합니다. 또 동구 소재 기업에서 생산 출하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관광상품이 대상으로 가격대는 3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의 50% 이상이 동구에서 생산돼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지금 답례품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부라는 게 사람들이 좀 기부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아마 답례품도 좀 이런 기부를 하는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건 참 바람직한 방향인 예,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과열 경쟁은 하지 말아야 예. 되겠죠.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마스크 없는 해맞이를 기대했던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3년 만에 성대한 해맞이 행사가 예상됐던 경북 동해안 시군들이 연이어서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들은 군중 밀집에 따른 사고 발생과 또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밝혔는데요. 일단 울진군은 망향정 일대에서 개최한 타종식 및 해맞이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포항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새해 첫날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민족 해맞이 축전 행사를 취소 결정을 밝혔는데요. 오늘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시민이나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일부를 또 통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적정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이 방침을 세웠는데 네. 해맞이 역시 올해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보다는 집안에서 보내는 이 시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에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내년에도 강원과 또 경북 동해안 시군에서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는 곳이 많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쪽방 거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주거복지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대구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지역 쪽방 거주민과 노숙인들의 실태 그리고 필요한 주거 지원책은 무엇이 방안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역 쪽방 거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을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나요? 네, 대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대구 노숙인 시설협회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설기관인 대구 쪽방 상담소가 지난 7일 대구 행복진흥원에서 대구 지역 홈리스 실태조사 및 주거 상향사업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숙인 문제부터 비주택 거주 실태와 주거 상향까지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진이 모였으니까 필요한 지원 사업을 논의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은데 지역 노숙인과 쪽방 거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노숙인 실태조사부터 살펴보면 대구 지역 노숙인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170여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거리 노숙을 시작한 계기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문제가 66.3%로 가장 많았고요. 이 다음이 가정 문제로 16.9% 순이었습니다. 이 거리 노숙인의 생활 형태는 노숙 시작 이후에는 거리와 쪽방이 26.8%로 가장 많았고 이 지속적으로 거리에서 생활 중이라는 노숙인이 22.8%, 네. 이 PC방과 만화방 등이 16.5% 이 순이었습니다. 이 생활시설의 이용 의사를 밝힌 이는 43.3% 가까이 나타났는데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좀 필요하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대구 지역의 그 노숙인 수가 170여 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쪽방 거주인은 어떻게 되나요? 네. 1평 내외의 개인 부대 시설이 없는 공용 공간을 쪽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모든 거주지를 비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예, 조사에 따르면 대구에 살고 있는 쪽방 거주민은 2022년 11월 기준 634명이고요. 비중은 중구와 동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쪽방 거주민 56%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나타났는데요. 네. 예, 나머지는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행상 등 저소득 근로에 종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평균 5.6제곱미터 약 1.4평 남짓한 공간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건물 내부 환경과 시설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쪽방 거주민 3명 중 1명이 전기장판으로만 겨울을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에어컨을 포함해 냉방시설이 없는 곳도 75.8%로 나타났는데요. 쪽방 내 부엌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도 80.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쪽방 임대료는 10만 원 후반대에서 20만 원 중반대인데요. 동구 월세 평균은 25만 8천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중구는 19만 5천 원, 그리고 북구는 18만 1천 원, 서구 16만 8천 원 순이었습니다. 네. 예, 대구 쪽방의 평균 월세는 20만 2천 원이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추세를 보면 쪽방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1년에는 145채였던 쪽방 건물이 20년 사이인 올해는 66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쪽방 수와 쪽방 거주민 수도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쪽방이 줄어든 이유는 재개발과 재건축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예.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운영 중단이 이 쪽방 건물 폐쇄 사유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 쪽방이 몰려있는 대구 중구와 동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쪽방이 폐쇄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의 질이 높아진다면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 거주민들도 이 주거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대구 지역이 247곳인데 이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24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쪽방 거주민들이 거주할 공간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으로 좀 그러네요.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쪽방이 줄었는데 쪽방에 살고 계시던 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대구엔 2000년대 이후 쪽방이 줄어든 대신 고시원과 같은 부엌, 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은 다른 형태의 비주택이 늘고 있는데요. 예. 예, 숙박업소와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거주시설은 서구가 28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북구 13곳, 달서구 7곳, 중구 6곳, 동구와 남구가 각각 5곳이었습니다. 비주택 거주지의 83%는 부엌이 없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13%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욕시설의 경우에도 16%가 없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온수시설은 30%밖에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쪽방을 떠나도 이제 여전히 공용 부엌에 또 공동 화장실 이게 주거 환경이 뭐 나아졌다고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주거 빈곤층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주거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라고 하는 차원의 사업인데 2020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주거 취약계층이 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대구에서는 2021년에 97명, 또 올해는 98명이 지원을 받아서 주거 상향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100여 명이 주거 상향을 이루는 건 고무적이지만 네. 여기에도 좀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실무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한계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이 주거 상향을 지원하는데 이 공간만 바뀐다고 삶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이 지적이었습니다. 주거 상향한 이후에도 주택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관리비를 체납한다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다시 노숙으로 회귀하는 회전문 현상도 있어 왔다고 합니다. 예. 때문에 일회성 지원이 아닌 주택 공급 이후에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까지 함께 지원하는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좀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거가 상향된 이후에도 주거 유지를 위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노숙인들은 다른 주거 취약계층과 달리 알코올이나 이 정신질환 등 다양한 상황적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그냥 주거시설만, 집만 딱 제공해준다고 해서 바로 생활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예. 이 세분화된 관리가 좀 병행돼야 한다는 건데, 이 주거와 서비스, 그러니까 공과금이나 임대료 연체 같은 것도 이뤄지지 않도록 입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함께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취업 상담이나 주거 그리고 생활 서비스까지 함께 결합한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편안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수요와 공급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정부 지원 방안이 있어도 상담을 받은 노숙인은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활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대도시 도심에 공공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비사업이 대구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비사업으로 쫓겨나는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특히 동절기 강제 퇴거가 이뤄지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비숙박용 다중이용시설을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단기적으로라도 안전한 공간에 살 수 있도록 바꾸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거 빈곤층의 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그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 기자님 어떠세요? 네, 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 주거지를 높이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주거 빈곤층이 갈 곳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동시에 좀 보게 됐습니다. 네. 이 주택 정비 사업과 더불어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비주택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 비주택을 살기 좋은, 적어도 살만한 공간으로 좀 바꾸는 지원 대책 역시 동시에 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거 지원에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부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담 여부를요? 예. 앞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공과금이나 임대료 연체와 같은 부분은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수입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네. 예, 주거 빈곤층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기존 이제 쪽방 거주민 지원 정책을 넘어서 이제 빈곤층의 저렴한 주거 공간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그래서 노숙인 주거 상향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이 내용 살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빛이 함께 어우러진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제4회 수성 빛예술제가 지난 금요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다녀오고 계시던데 현장에 윤가연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해가 지기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수성못을 찾아주셨는데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난 후 오후 7시 30분이 되면서 예술제를 알리는 개막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또 밤하늘에서는 드론 아트쇼도 펼쳐졌는데요. 이번 행사는 주민 참여 축제로 준비해서 더욱 뜻깊은 행사라고 합니다. 제4회 수성빛 예술제의 주민 예술가들은 점등이 되자마자 자신들의 작품을 찾는 데 바빴는데요. 그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엄마 찾았다. 요거예요. 요거 전구예요. 가루를 전구 안에 넣어서 가짜 꽃을 불칠해서 위에 썼어요. 예뻐요. 아들 거 찾고 있었는데 저기서는 못 찾고 여기서는 그래도 빨리 찾아가지고 준희가 만든 게 너무너무 예쁘고 해서 너무 좋아요. 아니요, 저 이렇게 잘 만들 줄 몰랐는데 너무 이름표도 예쁘게 별표도 하고 하트도 하고 이렇게 잘 적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막 볼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만든 것도 전시가 돼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만든 거 보니까 기특하고 많이 큰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나들이 나오기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오후 시간에 가서 했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했던 작품을 못 봤는데 여기 광장에 전시된 거 보니까 뿌듯하네요. 하는 내내 즐거워했고요. 주변에 있는 폐자원을 가지고 했는 거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작품이 딱 완성된 거 보니까 열심히 찾는 모습 보니 뿌듯하네요. 저희는 빠뜨리지 않고 오는 편인데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작품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이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서 전시되고 있어요? 수성모 상화동산의 수성빈 예술학교라고 이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성못을 거닐 때에도 따뜻한 빛으로 꾸며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4회 수성빛 예술제 총감독과 수성빈 예술학교 교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제4회 수성빛 예술제 총감독을 맡고 있는 조형재라고 합니다. 제4회를 맡는 수성빛 예술제는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빛작품 전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민들 초, 중, 고, 어르신 그리고 0세부터 3세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총 막내에서 한 3,500여 분이 직접 만드신 작품들이 상하동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주민이 주도하는 어떤 빛 예술제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철학입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주제성을 주지는 않고 자기가 1년 동안에 자기가 바라는 그리고 내년에 또 희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생활 속에 우리가 위축된 그런 것들을 사실 있는 빛이라고 하는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좀 만들어내고 좀 더 생활 속에 좀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빛예술학교를 운영하게 된 박서경 교장이라고 합니다. 빛예술학교는 우선 주민 참여형의 이 빛예술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빛예술학교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린이들이 원하는 작품을 같이 빛예술제에 전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상화동산은 아이들이 작품으로 꾸며져 있고요. 그래서 꿈의 나무, 빛의 놀이터전, 빛의 갤러리라고 해서 초, 중, 고등학생들이 자기 작품을 뽐내는 그런 전시관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빛 예술제는 그동안 단 며칠 만에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고 한 3개월 그리고 짧게는 일주일로 구성된 작품이라서 아마 이야기 소재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담은 거를 즐기시면 언제든지 오셔도 재미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직접 참여해서 이제 빛으로 만든 예술 작품을 전시했고 더불어서 이 축제에 함께 또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공모를 통해 모집된 축제 홍보기획단 반짝이들인데요. 직접 축제 홍보 프로모션을 기획하여서 실행하고 또 홍보와 안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예술제에 대한 안내도 하면서 또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해 안전에도 유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짝이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축제에 참가하게 된 대학생인 이효원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 자체가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일이었는데 제 아이디어가 어떤 이런 행사에 하나의 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성빛 예술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준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 27살 김창준입니다. 저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약간 저희만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계획하는 거에 있어서 직접 이렇게 실현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약간 제 생각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나타나는 게 되게 신기하고 뿌듯한 것 같아요. 최대한 약간 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번에 반짝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대학생 장경호입니다. 저희가 2달 정도 활동을 했고 앞으로 1달 정도 더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시민분들이 이거 잘 즐길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재밌게 잘 즐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열심히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최대한 많이 놀러 오셔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축제를 할 예정이니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회 수성빛 예술제는 내년 1월 2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예. 점등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늦은 밤 11시까지고요. 수성문 일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한번 가보려고요. 네. 윤가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흐린 가운데 낮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1에서 3cm 정도고요. 낮 기온은 3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